당신이 맡긴 돈이 하필이면 파산하기 직전에 은행에 들어갔다면 당신은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운 없는 피해자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인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이 책의 고향은 화려한 도서관도 우아한 서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쥐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는 스페인의 한 감옥이었습니다. 세비야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기펜을 들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로부터 말입니다. 그는 영웅적인 군인이었지만 사회로 돌아온 뒤에는 빵 한 조각을 걱정해야 했던 지독한 가난뱅이였습니다. 겨우 세금 징수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급기야 부족한 회계 지식 때문에 세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집니다. 만약 그가 장부 정리를 아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이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인류의 보물인 돈키호테를 결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업무과 실로 투옥되어 명작을 집필하다라는 주제를 통해 경제적, 무능과 행정적 비극이 어떻게 위대한 문학적 승리로 뒤바뀌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추적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세르반테스는 애초부터 작가를 지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력은 오히려 군인이었습니다. 22살인 1569년에 세르반테스는 교황의 사절로 에스파냐를 방문한 추기경의 비서가 되어 이탈리아로 건너갔고 베네치아에서 그곳에 주둔한 에스파냐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듬해 베네치아와 제노바와 에스파냐의 연합군이 오스만 제국의 군과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 레판토 해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참전한 세르반테스는 전투 중에 가슴과 왼손에 총상을 입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 왼손을 쓰지 못하고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5년이나 더 군인으로 복무하며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28세 때인 1575년 막시밀리안 2세 황제가 써준 표창장을 받고 제대하게 됩니다. 조국 스페인으로 돌아오던 길에 알제를 근거지로 하는 악명 높은 바르바리 해적들에게 형 로드리고와 함께 포로로 잡혀 5년 동안 알제리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세르반테스는 분명 국가를 위해 싸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당연히 명예로운 귀환이었어야 했지요. 하지만 당시 스페인은 극심한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세르반테스는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흘러들어온 은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는 이른바 가격혁명의 시기였습니다. 고정된 연금이나 자산이 없던 퇴역 군인 세르반테스에게 이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설명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고 일어나면 짜장면 값이 2배로 뛰는 세상. 영웅의 칭호는 시장 바닥에서 빵 한 덩어리와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생계를 위해 당시 가장 깊이 되던 직업인 세금 징수원의 길을 택합니다. 징수원으로서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특히 그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산을 압류하려다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파문까지 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경제적 생존을 위한 투쟁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건드린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597년 세르반테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결정적인 경제적 사고가 터집니다. 그가 세금 징수원으로 열심히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을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인 시몬 프레이레의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이 은행이 파산하며 국고로 들어가야 할 돈이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전형적인 수탁자 리스크 관리 실패입니다.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하는 기관의 건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죠. 진짜 문제는 세르반테스의 행정적 무능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작가였을지는 몰라도 꼼꼼한 회계사는 아니었습니다. 예치된 금액과 실제 장부상의 수치가 맞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그를 운 나쁜 보관자가 아닌 악의적인 횡령범으로 낙인 찍었고, 그는 결국 세비야 왕립 감옥에 수감됩니다. 가장 비참해야 할 순간, 감옥이라는 닫힌 공간은 역설적으로 세르반테스에게 문학적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문학적 광기는 잉태되었고, 비극을 비웃는 희극을 구상하게 됩니다. 세비야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세르반테스는 기펜을 들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적어나갔습니다.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로 시작하는 부르의 명작 돈키호테의 첫 문장을 적는 순간, 감옥 안의 슬픈 소음들은 서서히 환상 속 기사의 말발굽 소리로 변하며 그의 상상력이 글로 옮겨집니다. 모든 걸 잃은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유머러스한 소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르반테스가 선택한 일종의 정신적 승화였습니다. 돈과 장부, 세금과 파산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법칙에 짓눌려 살던 그가 아예 현실을 무시하고 환상 속을 달리는 광기 어린 기사 돈키호테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는 비극을 희극화하는 일에 전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부조리한 행정 체계와 돈에 휘둘리는 세상을 풍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키호테 서문에서 그는 직접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모든 불편함이 자리 잡고 슬픈 소음이 가득한 감옥에서 잉태되었다. 그는 장부의 빈칸을 숫자가 아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유머로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세르반테스가 들고 나온 원고 뭉치는 완벽한 탈고의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1605년 마침내 돈키호테로 출간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는 스페인 황금시대의 문학을 정점으로 이끈 인물로 간주되며 풍자와 유머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현실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가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의 문체는 사실성과 허구, 현실과 이상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독창적인 서술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 소설 형식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로 여겨집니다. 세르반테스의 작품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당대 스페인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돈키호테는 기사도 문학을 패러디하면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철학적으로 조명한 작품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서사, 구조와 입체적인 캐릭터를 묘사했습니다. 이 소설은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이 되었고 문학사를 대표하는 걸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소설은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세르반테스의 주머니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적인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작가들이 무단으로 표절하여 수많은 가짜 후속편과 해적판이 나돌았습니다. 정작 원작자인 그는 명성만큼의 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세르반테스가 꼼꼼한 성격으로 장부를 완벽히 정리하고 은행의 파산을 예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유능한 세무 관리로 승진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근대 소설의 효시라 불리는 돈키호테는 영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는 한 명의 유능한 회계사를 얻는 대신 영원불멸의 문학적 거장을 잃었을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라만차의 풍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는 세르반테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시련 속에서 세르반테스만이 걸작을 잉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당신의 시련은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세르반테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마이너스 장부가 반드시 불행의 결말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겪은 경제적 무능력과 억울한 투옥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잃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위로였습니다. 깡통 계좌와 텅 빈 지갑은 그에게 가난을 주었지만 대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무한한 상상력의 영토를 선물했습니다. 업무과 실로 투옥되었던 한 남자. 그는 돈은 잃었으나 불멸을 얻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경제적 시련이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걸작을 잉태하고 있는 산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세르반테스처럼 풍차를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